이 과거는 나주목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주시 행정백사 나주시만 딱 잘라낸다면 과거 기록을 나누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 기록이 있는 대로 나주목 지역으로 봐야 돼요. 이게 나는 또 하나 내가 억울한 것이, 내가 나주 초등학교 100년사 집필을 하면서 만일에 1896년 나주가 반발령 은거를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일제 압차별을 죽이지 않는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지금도 나주가 도청이 소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제 압차별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일제는 나주에 벌을 내려서 도청 소재를 강주로 옮겼어요. 강주가 달라서 옮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강주 시민은, 강주시 유림들은 야 이놈들아 안 된다, 왜 나주서 이를 갖고 오냐, 한 번이라도 데모를 해야 돼요. 응? 장성 사람들 데모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도청 그러고 갈 망정 데모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래요. 도청을 잃어버리는 나주는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랬어요. 강주는 가만히 있어 버렸어. 일종시하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법적으로만 맞으려고 보면 강주는 미필적 고의한 침입당이라고 항상 말해요. 미필적 고의한 침입당. 그런데 내가 도청에 근무했습니다. 강주 도청 100년 되기 몇 년 전에 앞으로 100년가 되면 도청이 어디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진행 학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책하고 서울 향후에 내가 초보에서 발표됐어요. 그래서 도청 이름이 들어갈 장소, 첫째 공항. 공항은 임금 자리가 공항 의자 아닙니까? 야, 공항 대단해. 또 시무골, 벨로드럼 경기장의 시무골, 우리가 시무시 건너갔죠. 그 시무골. 또 시종, 알파 오메가. 나는 그래요. 왜 시종을 알파 오메가라고 했나? 또 대불. 부처님 천안에서 다 놀았다는 대불. 그래서 대불 공단이 대불 공단으로 해버렸다면 그거는 이미 김이 셌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갈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대불을 이길 차가 없다. 만약에 그게 안 갔다면. 근데 나는 대불이 아니라 남학으로 발표해버리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도청 그건 안 가네. 남학이나 뭐 대불이고 도청 어느 순서는 쫙 밑에도 안 있어요. 근데 마지막 대학 발표를 들어오면 대불이 1등으로 때문에 그게 사실이에요. 100주년 대학생 때 도청이 어디로 가냐 할 때는, 이건 나주가 한일 의병 때문에 나주에서 뺏겨서 갔기 때문에 이름은 나주로 보낸다고 해야 식민사관을 탈퇴해요. 근데 그쪽에서 막 뺏어가. 이게 식민사관이 젖어 있으니까 그 식민사관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자, 나주목 때문에 나주목 문학을 기반으로 전통을 고수하는 지역이기에 그래요. 산업, 공상, 노비, 신문 제도 타파에 부정적이라고 해요. 왜? 여기는 양반뿌리요. 그런데 그것은 성 안에서만 그런데 성 밖에서는 계속은요. 그럼 나주목 지역의 유림은 일부 성각자 성비를 제하고는 동안 농민군을 동비라고 평가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전투를 보니까 사실은 전투라고 하니까 전투지, 어떻게 죽창하고 총하고 싸우니까 말도 안 되죠. 그냥 죽창으로 데모하고 있는데 총 쏘기 위해서 전투라고 하겠죠. 이 무기를 보면은 이 수상군대 동학군대 요새 기능, 이거 나중 쓰는 요새가 있어요. 이거 없어요. 그냥 얼마나 여기 조직은 초도사, 도통장, 조직이, 여기는 접수, 전쟁하고 관계가 없는 직함이지. 여기는 전쟁에 관계되는 초도사, 도통장, 유통장, 별 것이 다 있죠. 또 무기, 이거는 별 것이 또 여기는 겨우 해서 농민으로부터 찾아낸 무기로 대학부 열자로 미만 조총 가족들 화약 지식들 그리고 주창, 이게 게임 아닌가 이거. 그래서 결국은 전수구 운영은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정예군이에요. 이 농민군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중에
군대를 갔다 그 사람은 진두지에 있다. 네. 이 축제는 금성정이라고 나파이고 이걸 했습니다. 예, 이제 나주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내가 표를 한번 했습니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나주 지역의 동원동과 전투 내 일지를 여러분이 한눈에 이런 건 큰 태사 볼 줄 알아요. 자, 1894년 음력 1월 거부 밀란이 일어나고 4월에 나주 목사에게 아까 한평에서 출근하고 나주 목사 편지를 했죠. 또 4월에 전주를 함락했죠. 또 4월에 나주 목사가 민종열 목사가 이거 안 되겠다 수송 대비했죠. 그리고 7월 5일자로 최초의 농민군이 서성문으로 진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약 수습된 거리고 간 시신이 97% 되게 알는데 정확히는 말인데 90몇 고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시신도 먹고 두고 도망가는 건 남은 수습된 시신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투에서 있으니까 8월 13일날 전봉준이 비무장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신산전투 통곡 꽃게당 아시는 거기 전투입니다. 또 11월 10일 영암전투, 11월 12일 북창전투, 11월 17일 고막포 진등장 전투 이때 또 많이 죽습니다. 11월 24일 금알리 남산 전투, 또 12월 14일 남평 전투, 또 12월 8일 병영 함락 영암 출격. 네. 그리고 이제 1890년대 이게 나주점 끝나면 아까 같이 장석대들 전투로 마지막 전투 다 끝납니다. 1895년 이루어진 청일전쟁 하고 95년 3월 30일 전북면이 나주 피노리에서 접해서 나주 무영토로 이런 체포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쫄병이었다면 나주에서 처형을 했을 건데 무두머리이기 때문에 다시 사귀어서 평가로 실어서 서울로 가서 3월 30일날 처형했습니다. 6월 18일 아까 같이 나주 단발령 의거 나주 참석안을 나주 참석안 부임해 왔는데 8월 20일날 명성황후 씨 아까 그 을미사변 또 10월 15일 명성황후를 8월 20일날 죽였지만 쉬쉬쉬 발표를 못했습니다. 하고 10월 15일날 국장 발표에서 이때서 장례를 치릅니다. 일본 사람 그 사람 말 못해요. 그리고 이제 11월 17일 양력 시행. 그러니까 이때가 1896년 양력 1월 1일이 된다. 이 해가. 그 다음에 1896년 정석진 해남 군수. 내가 처음에 경상일보 발표할 때 제가 2월 9일로 했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따니까 2월 9일이야 맞더라고요. 왜냐면 2월 9일날 부임에 가서 약 한 달 만에 정석진이 체포해서 나주로 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수정했습니다. 2월 9일이에요. 이게 정석진 해남 군수로 발령하는 날, 이 사람은 도통장이다. 도통장은 우두머리 통장, 장교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들, 장교들이 해남 군수로 잘 가십시오 하고 나는 처음에 망하로 앞에서 빨리빨리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망하로 모여서 영산강 나루터까지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니까 뒤 돌아서서 바로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그날 나도 장관님께서 일제 앞잡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 고종 아간 파청하고 3월 10일 정석진 나주로 압송해서 처해버리고 8월 4일 나주 이제 관찰국 폐지해서 강제로 옮겨있는 이 사건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주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반반의 의거를 안 일으켰다면 강주는 도청 소재지가 아니죠. 이게 도청 소재지가 되므로 해서 나중에 이제 광역시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나주 초등학교 100년사 집필을 하면서 나주시와 강주시를 비교했더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세수,
공무원 쓰고 할 것 없이 엄청 강해요. 그랬죠. 신예를 하니까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강주가 좀 속을 차려야 돼.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강주시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나주에서 강주로 왔다는 그 화려한 이야기를 전혀 쓰질 않아요. 나는 그렇게 써야 돼. 나주가 친히 반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도청이 왔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덕을 나중에 갚아야 된다. 그런 말을 써야 돼. 그런데 그 말 안 써. 그리고 100년 만에 나주를 이제 강주 도청이 이제 어디로 간다고 할 때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네. 그러면 결국 못 보고 뺏어간 거지. 그러면은 지금도 시민생활 빠졌다는 거지. 자, 우리 전투 봅시다. 1894 4월에 한평에서 전봉준이 나주 목사를 큰 일을 보냅니다. 금성 종류력에는 16자 글로 답서를 보냈다고 했어요. 문무명, 지거, 제거, 당류, 부도 중계 명분도 없는 그 사람 그대에 그러니 죽어 마땅하고 도에 맞자는 이시다. 그러고 이제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봉준이 보낸 서찰 본문을 어떻게 몇천 홍해로 모았기는 오당로마 아래서 들은 대로 기록하다 해서 이 사람은 안 들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편지 오문을 내가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전봉준이 썼던 편지 오문을 보면은 그래서 나는 민정열 목사도 전봉준의 사람들을 이 글로 편집하고 비무장으로 들어왔는데도 책 붙이지 말라겠어요. 그리 군관들이 이번에 왔으니까 잡아버립시다. 지가 스스로 들어가면 잡지 마라. 그게 군관들이 좋아. 그러면 성 나가면 뒤에서 포를 쏴서 죽여보자. 그런데 검탄정을 보면 하룻밤을 나주 여관에서 잤다고 썼어요. 근데 일설에는 나주에 중앙에서 사신 오면은 금성강 서쪽은 서익사, 동쪽은 동익사죠. 동익사에는 문강, 서익사는 무관에 지어져요. 그래서 서익사에서 지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김단 선생이 서익사에서 지어졌다면 민정열 목사 질문이고요. 아마 그래서 영원에서 다 나가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이제 믿거나 말거나. 야,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호남 유생등이 피맺힌 오원을 품고 상가 100번 전하면서 이어마시어 밝게 들어주시는 분 아래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 내용, 그때 당시의 그 서민들의 그 뜻기는 모습을 정확히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봉준은 농사를 조금 짓는 서당 선생이었어요. 이게 농민은 사실은 아니요. 그런데 이 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학도 농민군이 당신이 대표로 서주시오니까 그래서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대표가 됐다고요. 이게 죽을 줄 알고 시작한 거예요. 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김세진 선생한테 내가 동학나무가 있으니까 내가 질문했어요. 동학나무라는 것은 아직 없다는 게 나는 계속 동학나무가 보여. 노고스 동학나무에서 모이고 노고스 동학나무를 이정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동학나무 귀로 듣고 눈으로 봤던 아주목 지역 동학농민군 모습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호남학 진흥원에 이제 나중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대단한 생각이다. 127년 전에 일을 봤던 사람은 벌써 손자 때까지 왔으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이 나무는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때 당시 동학이 어떻게 움직였던 거 어떻게 죽었던 모습을 나무는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나무가 답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면 제대로 알려줬더라고요. 농민군은 숨어 다녔다. 더욱 죽창 들고 무리지어 큰 도로로 다닐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항상 산길로 다니거나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산을 가까이 하고 다닌다. 시골길 산길로 다니는 그들에게는 그들만이 통하는 노고스 나무가 이정표요 무리지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강군은 이를 영령했다. 무리지어 시위하는 동학군을 흩어지게 하여 산쪽으로 좁혀야지 못하도록 평지인 농경지 쪽으로 몰아쳤다. 농경지 쪽에는 몸을 숨길 장소가 없어 마침내 총을 맞아 죽었다. 총을 맞거나 화살을 맞으면 피를 흘리다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노고수를 동학나무라고 하였다. 동학나무에게는 귀가 있고 동학농민군은 함성소리, 강문과 일꾼들이 쏘는 총소리, 대포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농민군의 유언의 소리를 모두 들었다. 동학나무에게는 눈이 있어 농민군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 보았다. 동학나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당시의 슬픈 사연을 동학나무 입을 통해 들어보자. 현대 과거로는 아직 나무 속살에 청진기를 대고 나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향토사 위에 문학을 접목한 사람이라면 육신의 기가 아닌 마음의 기로 동학나무를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했습니다. 내가 이제 보면 이건 국정부 청사만의 한국 얘기는 필요한데 이게 너락과예요. 이게 최시영의 동학나무더라고요. 이 너락과에서 강의를 했던 최시영. 이 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산속 옥정군 청사만 한국내가 얼마나 그때 산속에 상당히 산속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동학도들만 모이는 장소예요. 나는 또 하나 매천 황현 선생이 어째서 오동나무 아래 나는 그래서 이분은 경술 국지 때 순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매천도 동학편이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동나무를 매천은 동학나무로 여기고 그 아래서 썼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같이 얘기를 보여주시죠. 매천이 어째서 그냥 자기 책상에서 쓴다고 해야 되는데 오동나무 아래서 소문 들은 대로 썼다고 썼냐고요. 이것도 매천의 생각은 동학나무예요. 못하면 사창에 편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동학 그 입비했습니다. 여기 고문나무 아주 편함. 여기에 김웅문, 김호문, 김지우, 김연, 나주김씨 동학 농민 지가 훗날 발굴해서 그 목을 쳐서 목만 나오는 머리만 나오는 그 묘가 발굴해서 그래서 목을 쳤다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동학 농민 기인관에다 유보를 기증했다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시골에 이 나무 밑에 모여서 합의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전부 다 나는 동학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자, 서성문 전투. 나주 읍성을 공략하는 동학 농민의 첩도들 서성문 전투에는 최경선이 이끈 수천 명의 7월 1일 금안동에 진을 치고 있다가 금안동으로부터 산비탈 길을 따라 산길을 통해 7월 5일에 최경선, 오건선이 장흥을 통해서 금안동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산로를 타서 쭉 가면 지금 한수동 내려오는 그 길로 내려옵니다. 그 길로 내려오면은 이제 서성만이 보입니다. 서성문은 옹성이는 석성기에 동학군이 쉽게 정복할 수 없고 성 밖으로 해자가 있는데 가시나무를 깔아놨으면 성 위에는 돼양포를 들을 수 없는 아이들을 시켜 성 안에서 밖으로 돌 팔매질을 하도록 시켰고 농민군은 적어도 서성문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대처했을 것이다. 경남문화재 전문위원 김대선의 2019년도 한일동학학술대 발표하면서 전투 동학군 시신이 90여 구 수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성문이라는 석성 위에서 돼양포를 썼건데 지금 아주 찻집 가면은 돼양포 포화를 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돌포를 맞으면 직상을 돌립니다. 그러니 그 직상한 그 시신을 동학군이 후퇴부터 수습할 수 없으니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급히 그냥 없는 것이 그래서 폐지했어요. 당시 농민군들은 진을 친 곳은 장흥봉 남쪽 산록으로 과거 박아무개 전부 해서 거기서 보면은 나주 시내가 번원히 보입니다.
이 대게는 대숲이 있고 과학에 큰 고목도 있었는데 그 고목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대숲이 있기 때문에 죽창을 만들 수 있었지만 어찌 죽창이 강구 대왕포를 이길 수 있겠는가. 노고수 고목이 있었으나 이 동학남은 당시 처절한 전투를 보았을 때면 대왕포에 맞아 죽은 동학부 시신을 버려두고 회귀한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금안동 마을 앞에 옛날에 그 길거리에 이런 핀나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참으로 우리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 나무를 다 없애고 이제 통나무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이 나무가 한 생명이 한 500년 됐죠. 500년을 순식간에 기계가 없어져요. 이게 저거죠. 그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쌍계정이에요. 쌍계정 이 나무 옆으로 해설돼서 그 금성당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요 나무도 있고 조금만 그 금성당 산길 이모 또 갖고 내려오면은 이게 마중 고목나무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마중에서 이 대왕포를 모아놨는데 옛날 사진을 보니까 이 대왕포 포알이 크게 많이 모아놓은 두 드러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다 그게 사람들이 기념으로 하나씩 가져가 버린다. 근데 이걸 우리 시에서 좀 회수를 해서 이걸 놔둬야 되는데 나중에 다 가지면 대왕포 뭔지 모르죠. 이 돌을 이 포 속에 갖고 화약으로 쏘면은 300m가 날아간다. 그러니 300m가 날아가면 이 포에 머리든지 가슴이든지 어디든지 말하면 뼈가 깨져버리니까 직사하죠. 그래서 이제 서성문 전투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무가 하는 것을 내가 대리한다. 이게 동학부로 모습을 묘사한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나는 구한날 1890년 7월 1일 금안마을로 모여드는 동학농민군은 주황색, 황색, 청색의 머리띠를 하고 이제 칼라로 되었는데 의복은 빨간색에 많은 달걀색이 그 마포 상의 하여가 모두 같았느라 그들의 어깨에 화승총을 메고 허리에는 약통고 화승이 있었느라. 그러나 대부분 농민군은 금안마을 대숲에서 대나무를 잘라 죽창을 만들어 손에 들었느라.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최경성 오건중이었는데 7월 5일 서성문 서북쪽 산 장원봉 산록에 있는 탁 나무개 집에 집을 지니 한눈에 서성문과 급성 마을이 보입니다. 서성문 밖으로 나주 한겨가 보이고 단수가 성 밖을 해자처럼 보고 있었는데 해자에도 가시나무를 깔아보았다. 당군들은 서성문 위에서 대왕포를 쓰고 흙으로 쌓은 성 가운데서 은폐하여 천포총을 쏘아대더라. 더더욱 아이들을 동원하여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돌팔매질을 하게 하니 대왕포 포탄을 맞은 자는 직사를 하고 돌팔매에 맞은 자는 박이 터져 피가 줄줄 흘리더라. 성을 기어오르는 동학 농민군은 개미떼처럼 보였지만 성이 각 초소에서 화약의 총으로 화약을 뿜어대더라. 양측 모두 함성을 질러 기세를 누르려 하지만 어찌 죽창 든 농민군이 대왕포와 청보총 그리고 철제 칼과 창을 이겨내겠는가. 농민군이 급히 후퇴하여 도망치니 수습도 못하고 버려둔 수선이 무려 90여구가 된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 진주성 정년 후에 고비에서 전체적으로 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구목사 전찰사가 있는 곳을 곧바로 침입하셔서 고비에서 출발 통로는 합병에서 점거해버리고 점거했던 것이 다시 한평을 점거했던 것은 한평의 유학자 동해 기문이라는 저서에 있는 동해집에 있는데 그 동해집에 동학 관련 시 24수를 실어놨습니다. 그 동학이 언제 된 것을 시로 읊었어요. 전봉주는 한평에서 나주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죠 말했죠. 그래서 한평에서 나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장성을 전주로 향하고 동맹을 한 걸음도 흩지 않으니 강릉도를 마침내 편에서 대관 이곤약이 순전한데 때는
1894월 24일 엄청난 숫자의 동학 농민군이 전투성에 이르자 김문현 전라감사는 성을 버리고 도주해버리니 동학 농민군이 성을 점령해버린 것이다. 그래야 1894년 5월 7일 정부와 일명 반란군은 평화협약인 전주화약을 맺었다. 전봉준은 김문현 전라감사를 압박하여 전라감사 명의로 나주 목사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 그리고 그 전봉준은 그 편지를 지니고 나주 목사 탐판을 나주 서성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서성문에 와서 나 전봉준인데 전라감사 편지 있고 가지고 왔다. 문 열어주라. 목사를 만나러 왔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1894년 8월 13일 전봉준 10여 명 부하를 거느리고 비무장으로 서성문의 와 감찰사 성찰과 비장의 통첩을 전한 이유로 나중목사님들 연쭉 돌린다 요청했습니다. 전봉준은 지금 돈의 모든 군주는 거의 다 직무태만하고 경쟁을 하진 않는데 오직 민정력 공께서는 홀로 외로운 섬을 지키면서 정력을 어찌 소모하고 이같이 하시니까 민목사 대답. 나는 하물며 국가의 중진인데 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직당소 설치를 반대하다 담판은 실패를 끝났다. 금성 정의로운 전봉준이 시내 모에 관해서 묻었다고 했으나 금성만 서익사에서 묻게 할 때는 부정도 있다. 민목사는 전봉준을 체포치 말라 했지만 구관들은 전봉준이 성 밖으로 나가면 뒤에서 볼을 쏘아 후일에 급정급제하자고 했다. 이런 끔새를 알았던 전봉준이 입었던 그들의 복장 10벌을 벗어주면서 이것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옷인데 수개월을 더위와 장마 속에 먼 길 다니라 땀과 때가 적겠으니 빨아먹고 기다리면 내가 영감 갔다 오는데 3, 4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때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잡아도 괜찮구나 하고 성을 나가게 해서 전봉준이 빠지고 제자들은 수요일에 다시 계획 세워도 늦지 않았다고 성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준이 다시 알았죠. 살아나는 이게 서익사입니다. 만일에 서익사에서 잠을 잤다면 그 뒤에 있는 은행난과 5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의 모습을 이 나무를 보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 동원은 없어졌지만 뒤에 니아가 있습니다. 니아의 이 나무도 거의 한 500년 됐습니다. 이렇게 이 나무는 이 앞에가 바로 동원이기 때문에 동원에서 탐판하는 그 전봉준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침산에 침산은 아까 같이 동목면 꽃게장 유명한 데인데 1894년 9월 20일 동학 농민은 700여 명이 강주 침산에 진입했다. 근데 잘못했어요. 이건 주변에 산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침산은 진짜 그대로 마을 뒷산에는 다듬이 침이에요. 다듬이 똘처럼 생긴 성날 뜻인데 유독 침산에 나무가 무상하게 묶어져 있지만 은퇴하기 좋은 곳은 오겠지만 한 곳은 못바닥이요. 어째나 침산은 이런 곳으로 방바닥에 모인 다듬이돌을 봤다. 침산 위에 사방 송구나 들판으로 숨을 곳이 없었다. 또한 농민들이 밥 한 끼라도 줄 사람 누가 있겠나. 그 헛비진 배를 침산 마을 안에 있는 주영나무 열매를 따서 지용떡으로 채우려 하니 700명의 줄인 배를 주영나무 열매 매다 입에 놓고 마치 인절미 먹은 다시 앞으로 인절미 먹은 것으로 상상하면 배고픔을 달래있어요. 왜냐면 이 지용나무 열매가 좀 요즘은 아카시아 열매처럼 쬐끈합니다. 그게 그 씹으면 짠닥짠닥한다고 그게 맛있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 700명이 먹으려면 이 나무 하나를 어떻게 되겠어? 한 매달씩 놓고 나 지금 인절미 한 입 먹고 그러니까 상상했을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600명의 포군이 삼공장, 중공장, 후군장, 삼계전에서 교환포를 쏘고 전법장을 쏘니 농민군이 어디로 도망가요? 들판에 농민군 시스만 널브러지고
그래서 살아남은 폐전 농민군은 강주 서남방면으로 후퇴해 중간에 진습했다는데 그 논바닥에 흩어진 그 농민군이 상상이 되거든요. 자, 이거의 칭찬입니다. 이게 꽃게나무거든요. 이 학교 바로 옆에 주연나무 있어요. 이 주연나무 이 지금 이 주연나무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배고픔을 달려요. 누가 동학 농민군한테 밥을 해주겠어요. 다 대중도 싫어하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이 뒤에가 산이 별로 없을 게 여기서 쫓기면서 많이 죽었었거든요. 아까 산암까지 쫓기면서. 그 다음에 영암 동창들 1890년 11월 10일 영암 지역 농민군 침몰이 11월 8일인데 9일에 영암 인근 나주 동창 이게 세진다. 주기가 이미 영암 농민군 도저히 하지만은 10일에는 정가를 올렸다고 써져 있어요. 검색 증거로 정가를 올렸다는 것은 분명히 그 농민군을 살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강주 북면에 오건소에 농민군 출발했다는 소식이 오니까 바로 그 길로 다시 북면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북창전입니다. 11월 12일입니다. 11일 영암에서 나주 경계 있는 주역정에서 강군은 일발과 다시 도보로 16km를 북상해 북창전에 도착했다. 이 책에는 각주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강군은 죽산 앞 봉우리에 주둔하고 강군은 두동에 주둔하였다. 용진산 쪽으로 용진전사 있는 데입니다. 농민군을 향해 대왕포를 쓰니 농민군을 용진산성으로 숨겨버렸다. 그래서 흥성 범위로 기록이나 전투에 직접 참여한 정석기는 토평일기에서 농민군과 전전 상황에 싸우지도 못하고 도취하는 결과를 대승이라 표현한 것을 본다. 어느 작전이나 결과는 강군의 승리로 기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까 그럴 때 농민군은 무기가 불려있잖아요. 농민군의 출몰은 시위의 모습인데 강군 측은 이를 싸우러 오는 적의 모습으로 보고 항상 출동하였던 것이다. 지방 여기저기 출몰하는 장면이 마치 정봉준이 이끈 거부 농민들이 출몰한 것으로 오해되는데 거의 모두 해당 지역 수탈당했던 농민들이 동학 농민군이 되어 거부 농민군처럼 시위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 고막포도 고막포를 통해서 간등장 전투인데 1890년 11월 17일 18일인데 고막포로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것은 한평, 무안, 진도까지도 참여했다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막포 돌다리를 건너서 조금 가면은 서창이라는 서쪽 창구가 있어요. 전부 양국을 거기를 목표로 와갖고 진등창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다시를 안면 사람 보니까 이 강군들이 이 농민군을 가운데로 쪼갭니다. 그리고 좌우로 몰아서 이 농민군이 산으로 못 숨고 논바닥으로 숨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논바닥에 하니까 다 죽이죠. 근데 그 후손 한 사람이 그때 농민군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몸이 통연됐다고 했어요. 그 말을 흘렸어요. 그게 어쨌든 간에 많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가 자세히는 동학 나무 아직 알게 못했는데 김선생 선생님하고 하고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흘린 피가 그림이 되어 다음에 풍년이 들었다는 질문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동학 농민군 그들이 그리는 세상을 열고 가는 피의 DNA는 죽지 않고 쌀 아래서 쌀 안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제 이 고막포를 통해서 건너 천천히 왔었죠. 근데 나중에 퇴가하면서 이쪽이 몰리니까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 여기 많이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수천 명이 오니까. 그래서 무안에서는 이렇게
손을 건져내는 진홍굿을 이 근방에 서고 다시 아까 같이 무한 사창 여기 와서 진홍굿을 하더라고요. 왜냐 이게 우리 동남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있는데 여기 건너편에 여기가 옛날에 있는 룰을 몽땅 써놨다고 했어요. 그 증언했어요. 증언하고 이분이 증언하기를 이 논에 자기 할아버지 말에 이 논에 동학농민군이 쓰러져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분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만이 남산전 전투네. 이거 1890년 11월 24일 날 조막도 전투 5일 후에 그러니까 끊임없죠. 지금 계속 며칠만. 그러니까 이 남산전 전투는 소위 말해서 나주 그쪽 사람, 장성 그쪽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주 한편 광산 일부 농민들이 시위를 보는데 숫자는 셀 수 없어 수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숫자를 어떻게 세어보겠어요? 못 세도 하도 많으니까 수만 명 했겠죠. 수천 명인데 머리는 그 많다고 하는 편으로 수만 명 정도. 남산천은 평화지 마을인데 이것으로 집결했다는 것은 테러가 되는 높은 산과 거리가 멀어 강군에게 쫓길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게 이제 전쟁의 어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 조금 있으면 골로 숨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다. 정석진이 이끈 정예군이 추계가 저항포를 쏘니 비록 조준을 하지 않고 마구 쏘았지만 어찌 농민이 살상되지 않겠는가. 광군은 포군을 3로로 나눠 진격하니 농민군이 도망갈 적이 있었다. 민정열 목사도 적을 부수는 것은 가히 기쁜데 사람의 목숨을 많이 상하게 해서 참으로 불쌍하구나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농민군이 많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으면서 나주 밀어들은 경기장 뭔 산? 한박산으로 사전 한박산은 전투를 안 했어요. 물론 사전 점검 나온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남산전 전투로 처음했던 농민의 거주지는 나주 한편 광산으로 모두 나주 목사 관할을 부여지니 나주 목사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 백성을 적어도 표현합니다. 이는 농민들의 패전 개혁에 몸부림하는 모습의 동자민보다는 또는 동조할 수 없는 나주 목사 민족력의 행동 한계 때문에 드러나거든요. 자, 남산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상당히 큰데 이 전투 이 앞이 이 들판으로 몰아갖고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부었을 거다. 남편은 11월 3일부터 4일입니다. 남산전 전투 9일 후에 남편으로 출발한 농민군 대표는 최경선이다. 최경선은 나주 수성론 전투에 참여했던 이후로 동학 농민군 연솔장으로 한 농민운동가이다. 이 사람이 건든 농민군은 다른 농민군과는 달리 남평 관할을 스키에 남평 현감 이 재량의 부절과 금인을 빼앗는 과정에서 현감이 탈환을 맞은다. 아마 이분이 노략질을 좀 많이 해서 참으로 싸운 것 같아요. 죽지는 않고 부상을 입었어요. 농민군도 재래식 파생총이 있었고 또 강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가 있었으니 1894년 말경의 농민군 무기는 강군을 넘어설 수는 없으나 하얀 무기를 썼던 것 같았고요. 이러한 급한 통문을 받고 도통장 정석진 등 폭은 300명을 남평으로 폭파했는데 강군이 온다는 소식에 농민군은 농지 쪽으로 흩어져 해산해버렸다. 그쪽 주민이니까 흩어져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견단 선생이 쓴 기록이에요. 이 견단 선생은 절대 많이 주겠다는 것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기록을 더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한 농민군은
화수지역 농민, 나중 남편지역, 동학지역 농민이었습니다. 다만 취재가 농민 우리들께 체계성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게 또 병영, 강제 병영이다. 병영이 중부대가 있는 병영이 이거는 척도로 영암으로 추계가 이게 병영까지는 보고하고 영암으로만 그게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강진의 적 창고를 극복하 조사자 첨부 조총군 300명, 창구 200명을 영암으로 파견 전청사를 파견하는데 의병 통령 6.25으로 하여금 병사 2천